뉴욕 뒷골목 작은 레스토랑 카페. 한창 바쁜 저녁 시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녀는 어제 저녁 카페에 온 손님에 대해 묻습니다. 잠시 뒤 전화를 건 여자는 카페로 찾아왔고 남자에게 좀 더 상세하게 캐묻죠. 여자가 궁금해하는 건 자신의 남자친구가 어제 다른 여자와 이 카페에 왔는지였고 겨우 기억해낸 남자는 여자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곧바로 밖으로 나간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말고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묻게 되고 그렇다는 말에 여자는 욕설을 퍼부은 뒤 전화를 끊죠. 카페로 다시 들어온 여자는 자신의 가방을 챙기면서 남자에게 열쇠를 하나 건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신을 찾으면 주라고 말을 하죠. 개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 여자는 다시 카페를 찾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열쇠를 찾아갔는지 남자에게 묻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또다시 낙심하게 되죠. 마음을 잡지 못해 카페 문 앞을 서성이던 여자는 결국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와 말동무가 필요하다며 남자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후 여자는 며칠 동안 문을 닫을 시간이면 어김없이 카페를 찾아 남자가 만들어준 블루베리 파이를 먹으며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가죠. 여자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고 남자는 제레미였답니다. 사실 블루베리 파이는 그 카페에서 가장 안 팔리는 파이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거리를 가득 메운 네온 사인은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카페를 가득 메운 각종 파이들로 달콤함도 넘쳐났죠.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엔 상처와 슬픔 그리고 눈물이 넘쳐 흘렀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22번째 상영작은 바로 왕가이 감독의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입니다. 2007년작으로 주드로와 노라 존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나탈리 포트만과 레이첼 와이즈, 데이비 스트라탄 같은 유명 배우들까지 조연으로 출연한 작품이랍니다. 흔히 이 영화를 왕가이 감독의 전작인 중경삼님의 할리우드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중경삼님이 그렇듯 이 영화도 도시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도시라는 공간은 늘 외롭죠. 상처도 많고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 연시에 솔로인 분들은 더 할 건데요. 오늘 이 영화를 통해 힐링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외로움과 상처로 지쳐있는 우리들의 도시로 들어가 볼까요? 도시의 밤은 언제나 낮보다 뜨겁습니다. 낮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도시인들의 진심은 밤이 되어서야 서서히 녹아내리죠. 진심은 술로 달궈집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는 까닭은 마시다 보니 늘게 된 이유도 있지만 어쩌면 상처받아 너덜너덜해진 자신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나마 술에 취하면 새로워지는 느낌이지만 술이 깬 아침이면 상처는 더 쌓이죠.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들은 웃음을 보이며 세상과 다시 마주합니다. 도시에서의 일상은 늘 포코판을 방불케 하죠. 슬퍼도 웃고 웃고 있지만 슬픈 사람들. 가슴 아픈 건 상처받았어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젠 만성이 될 법도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두렵고 그래서 슬픔을 끊을 수가 없듯 술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혈관은 밤이 되면 늘 알코올로 물이 듭니다. 한편 도시인들이 밤만 되면 비틀대는 건 스며들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성공이든 사랑이든 도시는 어느 곳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도시는 빗물조차 스며들 곳이 잘 없죠. 고이거나 뭉쳐 바다나 강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뜨거운 태양이 다시 출현해 물길을 걷어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그건 너무 많아 늘 마주치긴 하죠. 왕가이 감독의 전작인 중경삼림에서도 등장하는 대사지만 도시에서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는 지나치게 가깝습니다.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이라 해도 가까이 스친 순간 서로의 거리는 0.01cm 밖에 안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진심의 거리는 1억 광년이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인연이 없다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을 테니 도시에서 진심이란 그런 존재죠.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아닐까요?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에서 엘리자베스도 다이아몬드 같은 진심을 다해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처받은 엘리자베스는 제레미의 카페 근처 2층에 위치한 그 남자의 방안이 두려워 자신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데도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였죠.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떠나기 전 엘리자베스와 제레미는 비밀스러운 키스를 주고받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하며 눈물로 얼룩졌던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알코올과 함께 블루베리 파이를 통해 억지로 달콤함을 삼키다 잠깐 잠이 들고, 그런 엘리자베스의 입술에 묻은 파이 부스러기들을 제레미는 자신의 입술로 닦아주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역대급 키스씬, 잠깐 보고 갈까요? 그렇게 뉴욕을 떠난 엘리자베스는 다른 도시에서 무작정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자신이 원하는 차를 사고 싶었던 거죠. 뉴욕을 떠나 먼저 멤피스에서 일하게 된 술집에서 그녀는 별거 후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며 늘 술에 쩔어 사는 어니를 만났고, 또 더 멀리 떠난 어느 도시의 카지노에서는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타이는 물론 자신까지 속이려는 레슬리를 만나게 되죠.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엘리자베스는 시련으로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짧은 추억만 간직한 채 뉴욕에 남겨진 제레미는 손님들이 다 떠난 뒤 함께했던 밤을 그리워하며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제레미에게 엘리자베스는 주기적으로 엽서를 띄우죠. 다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제레미에게 블루베리 파이는 여전히 한밤중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냐고 묻고, 그런 편이라는 그의 말에 그런 블루베리 파이를 왜 자꾸 만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레미는 이렇게 대답하죠. Well, I always like having one around just in case you pop in. Fancy a slice? 블루베리 파이, 그건 바로 화려한 도시에 홀로 남겨진 당신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엘리자베스가 나타나기 전 블루베리 파이는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존재였죠. 충분히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지금 솔로인 당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파이가 그랬듯이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의 엘리자베스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블루베리 파이는 밀가루 반죽과 블루베리라는 이질적인 재료 사이를 우유가 스며들면서 만들어집니다. 엘리자베스도 자신을 향한 제레미의 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스며드는 데는 1년이나 걸린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달콤했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솔로이신 분들도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엘리자베스를 기다리는 제레미처럼, 혹은 블루베리 파이의 달콤함을 알아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심 어떨지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